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6일 아침입니다. 천옥현의 안보정론 세 번째 뉴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요즘 뉴스가 정말 중요한 뉴스가 굉장히 많아요. 외교안보 뉴스. 근데 저도 바쁘고 또 우리 국민들이 아직까지는 조국 사태에 더 관심이 많아요. 왜 문재인 대통령이 하야할 때까지 우리 애국 시민들이 광화문에서 집회를 계속 하겠다, 해야 한다, 기꺼이 나가겠다 이런 분위기가 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 외교안보 뉴스를 그때그때 제대로 보도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 이낙연 총리가 일본을 공개적으로 사실상의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다녀왔습니다. 일왕 즉위식을 계기로 해서 다녀왔는데 실패로 끝났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제가 이미 이낙연 총리가 일본을 가더라도 별다른 뾰족한 대책이 없다. 절반의 성공만 와도 대성공이라 했는데요. 절반까지는 아니고 그냥 한 10% 정도는 성공하고 나머지 8, 90%는 뜻한 바를 전혀 이루지 못했다. 실패한 회담이다. 총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첫 번째 이번 방일에서 우리 국민과 국제적으로 가장 관심을 모은 것은요. 한일 관계의 갈등을 풀 수 있는 그 대목, 그 방안을 찾을 수 있느냐. 뭐가 기본적으로 양국의 입장 차이가 가장 크냐면 우리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내린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 행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 이것이 현 정권의 기본 골격적 사고예요. 저는 이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 제 방송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다 아시죠. 왜? 이 사법부의 판단과 관련해서 대통령은 국가 원수, 외교 총사령관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 되는 것이지 단순하게 사법부와 행정부, 대등한 관계에서의 행정의 수반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일 관계가 정말 되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시켰다. 사실상 전후 최악의 한일 관계를 만들어 놓은 것은 일본도 물론 책임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보다는 원천적인 책임은 저는 한국 문재인 정권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안부 문제 전 박근혜 정부가 만들어 놓은 거 다 뒤집어 엎어버렸잖아요.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 국제사회의 대원칙, 국가 간의 협정은 지켜져야 된다. 미국 같은 경우도요, 국가 간의 협정 조약은 지켜져야 되기 때문에 미국 사법부가 판단할 때 미 국무부가 의견을 내주면 개별적 청구권, 개별적 손해배상권은 인정하지 않는 대부분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것이 국제사회 분위기고 일반적인 관행이에요. 그런데 국제사회의 기본적 대원칙인 국가 간의 조약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또 관행적으로 우리가 케이스로 인용할 수 있는 미 법원의 결정도 무시해버리고 오직 도야청청하는 대법원의 판단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는 현 정권의 아집과 고집, 외교적인 무능력 때문에 한일 관계가 전후 사상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에서 이번에 이 아베를 만나러 간 이낙연 총리도 큰 진전된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일본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기본 한일 간의 청구권 협정을 준수한다는 원칙적인 결정을 내려야만이 한일 간의 정상화를 위한 정상회담에 임할 수 있다. 이 자세에서 전혀 진보된 입장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각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패라고 단정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관심사항은 우리 한국은 물론 일본은 물론 미국에서도 가장 중요한 안은요. 바로 지소미아 협정의 회복입니다. 현 정권은 지소미아 이거를 파괴하면 일본이 절절 매고 미국이 절절 매가지고 우리 편에 서서 도와줄 걸 알고 지소미아를 파괴했어요. 이 대목에서 외교를 전혀 모르는 김현종 NSC 차장이 매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도 지소미아 필요하다. 이런 식의 인식을 갖고 있음을 드러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외교 부처에서도 안보 부처에서도 지소미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청와대 NSC만 정의용 안보실장은 목소리가 사라진 지 이미 오래고요.
김현종이가 다 둘둘둘둘 다 장악하고 있는데 김현종의 입금에 밀려갖고 외교안보 부처 관료 장관들이 꼼짝을 못해서 지소미아를 파기했어요. 지소미아 파괴하면서 그 해명에 나섰던 김현종이 미국과 일본, 미국에 대해서는 동맹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겠다. 국익이 우선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얼마나 옹호하고 변명했습니까? 그러나 딱 하고 보니까 어때요? 미국도 무시하고 일본도 무시하잖아요. 지소미아 너희들이 알아서 해봐. 가까운 사람은 너희들이잖아. 이런 식의 입장이 언론을 통해서 다 보도가 됐어요. 지금 절절 매는 것이 한국입니다. 이래저래. 자, 그러다 보니까 지소미아와 관련해서는 이제 내달 22일이면 효력이 진짜 만료가 돼요. 이 만료되기 이전에 대안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알려지는 바로에 의하면 11월 22일 이전에 양국 정상이 만나서 문제를 해결하자. 그래갖고 윈윈하자. 이런 입장을 보인 것 같아요. 현 정권이 처음에 조국, 죽창, 별 얘기가 다 나왔어요. 죽창. 죽창 어디로 갔냐? 제가 제목에 썼잖아요. 이게 어젯밤에 우리 범국민투쟁본부 거기에 연사로 나섰던 안상수 의원이 조국 죽창 얘기해놓고 이번 친서에서는 절절매고 조아리는 친서 보내서 얻어온 게 뭐냐? 이렇게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상수 의원의 말을 바로 인용을 한 겁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죽창 노래 부를 때 언제 얘기했어요? 동학혁명 얘기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런 기백은 다 어디로 갔어요? 외교안보를 모르는 무능한 현 정권의 실체를 드러낸 것이 지소미아 한일 관계에서 나타난 현 정권의 한계입니다. 이미 미국으로부터 우리 대미 전략의 한계, 우리 국민이 다 알죠. 전세가 다 알죠. 그러니까 방위비 압박 지금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압박이 오잖아요. 이게 다 현 정권이 자초한 것이다. 일본 관계는 말할 필요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소미아 문제, 그 다음에 강제징용 문제, 이런 데에 대해서 일본으로부터 조금 더 양보할 수 있는 그러한 외교적인 공간을 하나도 받아내지 못했다. 그래서 이낙연 총리 완전히 실패하고 빈손으로 돌아왔다. 그나마 10% 정도의 성공이라고 한다면 이번 회담을 통해서 이제 공개적으로 한일 양국이 외교적 대화를 실시할 수 있는, 시행할 수 있는 틀을, 기반은 조금 만들어 놔지 않았느냐. 그런 점에서 저희가 10%의 승점을 줄 뿐입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외교 당국에서, 우리 한일 외교 당국에서 과연 어떤 식으로 이거를 풀어나갈지. 그래서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제일 큰데요. 우리 정부는 본래 1+1 한일 양국의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내서 이걸 풀자. 이렇게 했는데 일본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청구권 협정 다 끝났다니까. 그만 얘기해. 해가지고 쑥 들어갔잖아요. 예. 그런데 이번에는 1+1+ 알파. 이 알파에는 여러 가지 광범위한 대안들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래서 자발적 한일 양국 기업들의 참여 플러스 알파. 이런 안까지 다양한 옵션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제가 그럼 한일 정상, 제가 했잖아요. 연말 안에 만나기만 해도 성공한다. 제가 이렇게 한번 보도해 드린 적이 있는데, 현재 11월 22일 이전에 만난 것은 완전히 물을 건너갔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는 에이펙 정상회담이라든가, 아니면 한중일 정상회담, 이런 다자회담 계기에 과연 만날 수 있느냐, 이렇게 되는데요. 일본 입장으로 보면, 에이펙 이런 거 안중에도 없고, 굳이 한다면 연말에 예정되어 있는 한중일 베이징 정상회담 때 둘이 만나는데, 그것도 앉아서 폼 딱 잡고 제대로 정상 차원의 약식 정상이라 하더라도 그럴듯한 회담이 아니고 그냥 서서 몇 마디 나오는 그런 입식 정상회담. 예. 이걸 뭐 다치바나시라고 한답니다. 일본말로. 다치바나시 형태의 약식 정상회담 정도는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런 입장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일단 이번 이낙연 총리의 아베 예방을 계기로 해서 어떻든 한일 간에는 물밑에서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라고 하는 양측의 의견이 이제 일치되기 시작했다. 요 점에 이번 이낙연 총리의 일본 방문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
대통령 친서를 가지고 갔다. 이건 뭐 다 알려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결과는 쪽으로 얘기지만 이런 일본의 태도, 즉 일본이 친서에 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을 것이다. 그냥 친서에 관해서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 식으로 무시하는 이런 것을 예상했더라면 문재인 대통령이 친서를 보냈다는 것 자체를 아예 언론에 보도하지 않는 것이 낫지 않았나. 2중, 3중, 4중, 5중의 망신을 국제사회에 당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이순신 배 12척 이런 걸 연상하는 식당에 가서 밥도 먹고 별 난리를 다 친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와서 친서 내용, 절절 매는 친서 내용으로 알려져 있어요. 절절 매는 친서 내용으로. 어떤 친서 내용이냐? 이렇게 핵심이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가능하면 머지않은 시기에 자, 가능하면 얼마나 이게 꼬리 내리고 절절 매는 편입니까? 가능하면. 차라리 이렇게 일본한테 정말 면박 당할 정도 되면 담담하게라도 썼어야죠. 친서에. 가능하면 머지않은 시기에 둘이 만나서 미래지향적인 양국 관계를 논의하고 싶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아주 차가운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아예 아베가 열어보지도 않고 관심 눈길 하나 두지 않고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쫙 아베가 얘기했다고 그래요. 별로 생각 없어 이렇게. 그래서 일본 정부에서는 아직까지 앞으로도 선취경 문제 해결 후 관계 개선의 기조로 그대로 쭉 나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일본 아베 총리의 측근들 사이에서 서로 요청을 받으면 이제 회담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다. 이런 점에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싶고 자 그렇다면 바로 오늘 어제 25, 26, 27간 스티웰 미 차관보가 일본을 방문하고 우리나라에도 11월 5일에서 7일 날 11월 5일에서 7일까지 3일간 또 우리 한국을 방문합니다. 이 기회에 한미 양자 차원의 고유한 이슈, 방위비 분담이라든가 미국의 미사일 배치 문제라든가 또 인도 태평양 전략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얘기하겠지만 이번 스틸웰이 취임 이후 두 번째로 이렇게 전격 방한하는 것은 바로 지소미아, 우리 한국 방문했으면 지소미아 문제와 관련된 한일 양국의 갈등 문제 해결 이게 굉장히 큰 이슈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중재자 입장으로 나서지는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관여의 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지금 미국이 이제 빨리 지소미아를 복원을 통한 한일 관계 개선 이런 데 발벗고 나서는 것 같습니다. 일본 방문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번에 조세영 차관 같은 경우는 지소미아 문제에 관해서는 일본에서도 미국으로부터 듣는 얘기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식의 언급을 한 걸 볼 때 스틸웰이 일본 방문할 때 한일 양국이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윈윈할 수 있게 특히 최소한도 지소미아는 빨리 복원시키도록 노력하라 이런 외교적인 메시지를 양국에 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일본이 여전히 일본은 미국 편에 서 있고 미국은 일본 편에 서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이 바로 미일 동맹이라고 스티웰이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현 정부는 반면 교사로 삼고 철저하게 반성할 것을 촉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